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현희 부원장이 부원장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그 문자가 이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갖고 공개됐는데 그게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진석 의원은 친명계의 핵심이고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전략기획위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보낸 문자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이제 문자 무슨 문자인지. 네, 문자가 사실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세 은폐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명단과 사진을 이제 언론에 다 채웠어야 하는데 이게 야당이 뭐 하고 있냐는 따가운 질책이 있다. 그래서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과 프로필을 확보해 가지고 당 차원에서 발표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게 시급하다. 추모 공간. 지금 이겁니다. 이 추모 공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세월호 추모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그 기억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뭐 팽목항에도 이제 있었죠.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뭐 몇 년째 두고 있다가 저 나무로 지은 이 목조 이 가옥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 서울시 그 의회 앞에 아직도 옮겨져서 놓여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귀퉁이에. 하도 시내 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내에서 이제 옮겨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그 장소를 이제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것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빼가지고 서울시 의회 이제 그 앞에다가 옮겨놨는데 거기도 계속 아직도 요즘도 와서 뭐 음악 같은 것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세월호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비극을 계속 이제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도 지금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위원장.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인데 이게 뭐 부원장이 많기는 하지만 부원장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고를 요새 계속 부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얼마 전에 무슨 용산서에서 7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경비한다고 얘기했던 그 남영희 그 사람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열어두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을 하는 거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희생자의 유족들을 정치 쟁점의 어떤 그 원료로 삼자. 정치 도구 하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속내가 딱 드러난 거예요. 딱 낸 거예요. 이게 마침 이제 휴대폰이 딱 찍혀가지고 됐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는 민주연구원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략기획위원장 휴대폰에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태원 참사 전국에서 그 포스트 그 이유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쪽에 어떤 전략을 좀 짜는 것 아닌가. 문진석 의원은 아주 이건 사적인 대화다. 당에서 뭐 이런 방침을 정한 바도 없다고 하지만 전략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싱크탱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보라 하니까 이런 게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뭐 이렇습니다. 지금 급하다, 빨리 하자, 시급하다, 지금 뭐 국정 뭐 조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서 이슈화하고 여기에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 뭐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여성이 많은 100명의 여성이 지금 젊은 여성들이 희생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하나하나의 그 어떤 희생, 아픔을 그냥 정치 도구화 하자고 이제 지금 제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첫째는 있잖아요. 이 사망자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날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사망자들의 명예, 프라이버시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나도 이제 뭐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 중에서 뭐 공개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은 예,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정치 쟁점화되고 공개되는 걸 원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유족들 대다수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그 수학여행 가던 어린 학생들이 그 이제 사고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선박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들, 뭐 물건을 너무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고 뭐 잘 묶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리고 금방 이제 저 배가 침몰한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침몰하면서 온 국민이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 사안하고 이건 약간 다르거든요. 모든 게 다르죠. 거기는 또 단원고라는 그 동질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다 비슷하게 동질성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거기 희생자 가운데는 민노총 사람도 2사람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차 몰고 가서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지난 2014년 세월호 때처럼 7년간 광화문에 지금 세월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서 뭐 정치적인 그런 이슈 메시지를 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추모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보자, 이슈화 해보자, 뭐 그런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어저께 비로소 이제 사실은 조각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 되면서 정권에 출범해서 뭐 6개월 돼가 겨우 이제 사실 그렇죠. 내각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지금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뭐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면 국민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랑곳 없이 대통령 흔들고 아까 뭐 법무장관 흔들고 그다음에 이게 미움을 정폭하고 슬픔을 정폭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저 총선 이기고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였는데 실제로 이 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게 딱 붙잡힌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문자 내용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진석 의원이 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모양이죠. 거기 이 행안위에서 이 문자를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지금 포착이 돼갖고 지금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문진석 의원은 당론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이 여론을 봐가면서 나서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철험회라든가 또 김어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유족들을 또 어떻게든 회의를 해갖고 묶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뭐 일만 있으면 감초처럼 또 끼어드는 사람이 최민희 전 의원 아닙니까? 이 사람도 또 SNS에다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SNS 공간에 올려놨어요.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 지지 세력이라든가 민주당의 핵심 측에서는 뭔가 이 사안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이용한다 할까, 활용해 나갈까 하는 기획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기획을 이미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11월 5일 우리 저 시위, 그 이태원 저 추모 시위라고 하면서 했는데 완전히 정권 퇴진 시위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똑같이 그 이신점심, 그러니까 그 이재명 캠프의 외곽 조직, 더불어민주당 외곽 조직, 이제 이신민심,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마음이 민심이다. 그 조직이 텔레그램 1번 방에 여기 뭐 국회의원들 다 들어가, 현역 국회의원 10명,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다 들어가서 다 동원해 온 거예요, 사실은. 촛불 행동에 그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그 촛불 시위에
당에 공조직이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는 게 이미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지금 문자까지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관련된 전직 의원이 지금 이렇게 당장 저 유족 동의받아 공개해야 된다고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월호 그 사건 때와 똑같은 수법을 요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이용해서 정권을 흔들어서 예. 그냥 무력화시키고 뭐 총선까지도 가는 플랜, 심지어는 뭐 저 퇴진 운동으로 가는 플랜이 그것도 그 연계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 흐름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근데 공당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야당도 또 집권을 몇 번 했잖아요. 예. 자기들이 집권해서 국정 운영을 책임 있는 공당인데 지금 뭐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토론하고 문제를 찾아서 대비책을 마련, 이거는 뭐 별 생각이 없고 계속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현혹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 안보적으로 어렵고. 근데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이제. 지난 세월호 때도 그 보상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유족들도 그런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고리로 해서 묶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이태원 참사도 보상금 문제가 이제 본격 논의되면은 유족들 간에 뭔가 모임체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파고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야당이. 그래갖고 우리가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신들 의견을 다 들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앞장 세울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이 지금 문인석 의원 얘기대로 그 당론하고 관계없어 하지만 이 사람도 당론하고 관계없다기다가 조금 있으면 유리할 상황이 되면은 얼른 당론으로 바꾼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참사 파리를 네. 그 하려고 제야에도 있죠, 그죠? 제야 세력과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한데 얽혀서 참사 파리, 왜냐하면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정권 이 윤석열 이 정부가 잘못돼야 자기들은 잘 된다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관심 없이 계속 이제 이 음모론, 참사 파리, 그 다음에는 뭐 정권 퇴진이 추모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달라드는 이런 행태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신속한 수사, 그렇습니다. 책임 소재의 신속한 규명, 거기에 맞는 처벌, 그리고 그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고, 이 근본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날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통제불능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별개로 하고 우리 이제 그 소방 당국과 경찰의 대응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9시께 위험하다고 신고가 막 들어왔을 때 용산서장이든 뭐 서울경찰청장이든 또는 뭐 경찰청장이든 또는 행안부 장관이든 서울시 뭐 시장도 없었지만 용산구청에 누군가가 이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예를 들어서 그 10시께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9시, 한 6시부터 신고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6시 43분.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판단해서 빨리 그냥 그러면 저 경비병력이라도 경찰병력 투입해서 뭐 저 일방도로로 만들든지 아니면 인원 통제를 한다면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된 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문재인 경찰의 조직적인 어떤 태만, 가능성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직무 태만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좀 나가지고 지금 사정 정국을 확 판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경찰, 특히 이 경찰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총경회의다 뭐다 하면서 그 총경들이 허리 아닙니까? 엄청난 저항을 했죠. 있을 수 없는 민주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제일 욕을 먹어야 이임재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이는 책임자 문책 좋은데 내각 총사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청문회 갖고 이걸 계속 무정부 상태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특검을 하는 거고. 특검을 하면 안 되죠. 자기들 얘기대로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 그것도 좋은데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내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판을 계속 벌려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제도 개선 쪽으로 가가지고 여야가 그런 데다 힘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역화 작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윤 대통령의 어떤 방향, 예를 들어서 이제 신속한 수사, 그다음 책임을 일단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밝힌다. 책임 소재 규명 없이 아무나 처벌할 수 없다. 요즘 일어나 되겠냐고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볼 때 이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되는 순서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그게 뭐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뭐 소방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방서장이든 뭐 누구든지 이제 처벌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책임 소재가 안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책임 소재가 확실치도 않은데 아무 죄도 없는데 막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우 구성된 내각이에요. 정부가 이제 구성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말이죠. 뭐 그냥 뭐 여기 그만두고 저기 그만두고 법무장관 그만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행안부 장관 그만두라 다 그만두면 뭐 완전히 그냥 이제는 이제 아유 무능한 정부라고 또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나 제대로 해줍니까? 지금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땐 흔들리지 않고 이 저 특검이나 뭐 이런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일단 그렇게 가는 게 좋고요. 그 방향은 뭐 이게 대통령이 잘 잡아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잘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112 신고를 있는 대로 까라. 경찰은 그걸 며칠간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결단을 해서 있는 대로 원칙대로 까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발목이 딱 잡히죠, 경찰한테. 그게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도 하고 대대적인 계획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방향은 아주 잘 잡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그런 제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판을 어떻게든 벌려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법 리스크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총선까지 어떻게든 좀 끌고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려면 이제 무슨 추모 공간 같은 거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퇴진하고 연결해서 주말마다 집회하고 뭐 그러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학습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